네, 반갑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같이 딸려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2차전지를 비롯한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부담감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순매도를 확대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부담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2차전지는 낙폭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커져 있는 상태에서 시장 전체에 하방 압력이 들어왔죠. 지금 내일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이나 모레 새벽 정도에 발표된 CPI 지표 앞에 두고서 미국 증시도 지금은 일단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 그 다음에 또 14일이 되면은 또 우리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담감을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이제 주 후반부에 반등을 좀 해줘야지 되는데 압박감을 계속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기일이 이제 후반부에 있다 보니까 좀 내려가면은 다시 반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어제 올려놓고 오늘 좀 내렸어요. 내일 다시 올려준다라면 상황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상당히 복잡한 계산법으로 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차트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조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면은요, 오늘 음봉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음봉이면은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책에서 많이 배웠죠. 네. 하락 장악형이다 해가지고 주가 더 빠질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위쪽으로 올라섰던 모습들을 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하락을 한 거예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1.5% 빠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더 올라서 시작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2.3, 4% 정도 빠진 거죠.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군들이 뭐 수급이 조금 퍼져나간다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그 2차전지 쪽이 많이 내리다 보면은요 그걸 방어하는 움직임도 생겨요. 그러니까 수급이 빠져나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응집을 하죠. 결집을 해가지고 더 받아주려는 움직임이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수급의 어떤 퍼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계좌가 아침에는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쭉 밀리면서 현재 마이너스가 살짝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보합권이기는 한데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크게 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보합 수준에서 조금 밑으로 마이너스가 좀 나왔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자,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계속 떨어지기만 했고요. 지지 라인을 정해놨었던 부분들도 마지막에 더 밀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오늘 하루 종일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온 겁니다. 오늘은 매수를 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것이 유리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뭐 개별적인 종목들이야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만은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장대 음봉이 나타난, 이 큼지막한 음봉이 나타나는 이 장악형 음봉은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대신에 아래쪽 지지라인이 2500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요, 일단은 여유가 좀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만기일 바로 전이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이 마무리되는 그런 구간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내일까지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반등을 쳐주는 모습으로 주 후반부에 나올 수 있겠고요. 내일 옆으로 누워버린다. 2550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러면은 그냥 만기일까지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였죠. 월요일날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었을 텐데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위쪽에서 떨어질 것이고요. 내려가게 되면 밑에서 올라갈 거라 했습니다. 근데 횡보를 하게 되면 이제 만기를 지나봐야지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울어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올려놓고 오늘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올리게 된다면 지그재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더라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에서 3,000억 매도고요. 코스닥에서 1,400억 매도인데 이게 2차전지 쪽 집중이 많이 됐을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또 매수를 해줬어요.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금융투자가 방어를 좀 해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갖다가 마음껏 때려버리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라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뒤로 좀 물러난다. 근데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팔았느냐, 어떤 종목을 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전지 쪽으로 거의 집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이라면 이 기관이나 금융투자 쪽에서 이 매수해 준 부분들이 만약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다른 쪽 업종군이었다라면 시장은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차전지 어차피 때려 내려가야 되는 거고 시총 상위에 있으니까 당분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수급을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가 본격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정도라면은 제법 거센 공격을 뭐 총 공격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요즘에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방어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손실이 좀 커질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바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는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0.4%, 하이닉스는 플러스가 나왔군요. 0.69 이런 정도면은 뭐 기관이든 누군가 들어왔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가 오늘 3.7% 플러스 됐죠. 요거 뭐 걱정하실 거 없다고 했잖아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위치 뭐 21만 5천 정도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동차도 약간 플러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쪽엔 지금 나쁘지 않았죠. 수급이 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공격적인 수급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런 쪽에서는 그 금융투자 쪽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 부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하락한 포인트는요,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떨어지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번외로 치니까요. 자, 에너지 솔루션 지금 보면은 50만원 깨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사준 물량을 비롯해서 물량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일 반등이 없다라면 매도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55만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지라인대가 한 52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LG화학이나 SDI는 지금 신저가 막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라 얘네들 순환이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DI도 지금 보면은 추세가 하단 지지선을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부담감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포스코 퓨처엠 역시도 지금 깨고 내려간 지 오래됐죠. 주가 지지라인대가 저 위쪽에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면 다음번 포지션이 어디냐? 35만원, 그 다음에 29만원, 그 다음에 22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단형이라서 아마 추가 하락은 더 나오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총 상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것들은 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합 수준 유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S가 좀 빠졌는데 요거는 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AI 관련 종목군들이 대부분 많이 떨어졌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진 모습이라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모습이고요. 네. 조선주들은 뭐 좀 빠졌는데 오늘 시장 영향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금양이 오늘 6%대 떨어졌는데 요것도 지금 지지선 뭉개지면은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정도입니다. 뭐 특이사항은 아직은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이 제일 큰 문제겠죠. 코스닥 넘어가 볼게요. 에코프로뱀이 27만 7,500원,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지라인 때 25만원인데, 금방 접근할 것 같죠? 부담이 좀 커져 있는 상태고요. 에코프로는 5%대 하락입니다. 93만원 나왔는데, 장중에는 91만 5천원까지 왔었죠. 90만원이 깨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위쪽 라인 때에서부터 형성되는 그 가격 차이로 인해가지고,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모습이고요. 반대 매매가 나오면 투매로 쏟아질 수가 있어요. 물론 투매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 지지가 되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70만원 또는 60만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대비해서는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LNF는 오히려 좀 반등이 좀 있었네요. 그리고 포스코 DX가 오늘 7%대 하락이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루닛 이런 AI라는 로봇 관련주들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같이 나오는 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신에 바이오 종목군들은 오늘 좀 잘 올랐어요. HLB도 잘 올랐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는 또 이제 자금이 빠져나온 것들이 반도체나 자동차 가지 않고요.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이오 쪽이 훨씬 더 친숙하잖아요. 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등락 현황 살펴보시면은요. 코스닥 쪽에서는 1072개가 하락이고요.
456개 상승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234개 상승, 640개 하락. 그러니까 1,700개 정도가 오늘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대부분 다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계좌가 마이너스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볼게요. 네, 상승 보시면 퓨런티어가 오늘 그래도 상한가나 있네요. 엑세스바이오, 크리스탈 신소재, 흥구석유, 네, 유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도 올라오네요. 한국석유 이런 것들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 이상 상승 종목이 1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상승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실 수 있는 포인트고요. 이제 변동폭도 띄엄띄엄 있는 상황이죠. 자, 아래쪽 내려보시면 1.4%까지 조금 눌려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률 보시면은요. 라이프 시멘틱스가 좀 더 빠졌네요. 네, 29.48로 마무리됐고요. 알체라, 핌스, 율촌 오늘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AI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대 오토에버 이런 것도 AI죠. 네, 그 다음에 그 로봇 관련한 종목도 섞여 있고요. 아주 뭐 이렇게 막 골고루 다 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2차 전지는 10% 이상 하락한 종목은 없네요. 네, 그래서 오늘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20개. 네, 10% 상승한 종목보다 훨씬 많죠. 20개나 하락을 했고요. 포지션도 네, 촘촘하니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지 않은 형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39입니다. 오늘은 그냥 쉽게 따지면 한 2%까지도 계좌가 밀릴 수도 있겠다라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 정도까지 계좌가 밀렸다. 네, 뭐 시장의 평균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2차 전지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압박을 좀 받았다. 약간 억울한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매매 동향 볼게요. 거리 기관 쪽 먼저 보시면은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 들어왔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받아든 모습이 있었고, 에코프로도 매수가 좀 있었고요. 전기전자 쪽하고 2차 전지 쪽, 에코프로 BM 이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공매도 환매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두산이랑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뭐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자, 금융투자는 뭘 했을까요? 삼성전자 순매수, 에코프로 BM, 하이닉스, 에코프로 얘네가 순매수한 거네요. 네, 그 다음에 ETF 쪽으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종목에 대한 매도는 특별히 이루어지는 않았습니다. 금융투자 입장에서는요. 네, 자, 그러면 외국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외국인 쪽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 여기 매도 하나 있네요. 근데 많지는 않죠. 물량 많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고, 삼성전자 매도 좀 있는데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 문제 아니네요. 네, 자, 매수는 네이버 매수 많이 했고요. 오늘 네이버가 올라간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현대오토에버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어요. 오늘은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히려 좀 올라갔어요. 그죠? 네, 좋은 현상이네요. 네, 코스모 신소재, 현대차, 네, 이런 것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갔는데, 매수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네이버 정도만 매수가 많이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매수 물량이 많지 않았고, 매도가 좀 많은 편이에요. 포스코 홀딩스, LG에너솔루션, 금양, 에코프로 BM, 하이닉스 건너뛰고, SDI,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뭐가 돼요? 2차 전지 쪽으로만 매도가 많이 쏠렸다. 자, 그 밑으로는 물량이 작죠?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하락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얼마나 하락을 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매수를 해야 되겠다. 저가 매수다. 뭐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주의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차 전지 때문에 좀 흔들리는 시장 상황, 이 부분이 교묘하게도 뭐 만기일이라든지 이런 CPI 이런 국제정세와 좀 맞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것들 좀 이용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악재가 나올 때 더 때려버리면 강하게 빠질 수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골고루 참고해서 대응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마음을 비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기일까지는 여전히 좀 이런 경계해야 될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잘 참고하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 급한 거 아니에요. 천천히 대응하시고요. 충분히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아침 시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